아이고, 그 아파트 가격이, 마포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고 쇼크라 이러는데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지금 현재 2022년 10월 달인데도 저러면은 나중에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질까요? 23년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? 뭐 마포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, 그리고 서울, 그리고 경기도 전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. 마포에서 15억 하던 아파트가 최근에 8억에 팔렸답니다. 이게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? 8억이 7억 되고, 7억이 6억 되고, 6억이 5억, 4억,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가가 8억 1천만 원이랍니다.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지는 일인 거죠. 뭐 중개업자들은 믿기 어려운 거래다. 뭐 정신적인 거래가 아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뭐 세입자가 거래 신고 잘못했을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뭐 좀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제 30%에서 50% 가라. 호가 대비, 최상단 대비 급락한 아파트는 뭐 이제 차고 넘치죠. 문제는 뭐냐? 지금 저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3년, 4년 뒤가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. 나중에 좀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.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. 여미동 아파트가 전세가 8억 천인데 매매가가 8억이라고요. 뭐 집값이 계속 내려가겠죠. 7억, 6억, 5억. 근데 저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전세가보다 매매로 내놓겠다고 하는 이제 대가 엄청 많아지겠죠. 감당할 수 있는 신용과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기가 오면 아주 싼 값에 많은 자산들을 취득하겠죠. 경매가 됐건 금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많은 자산들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러한 상황들이 그냥 오는 건 아니죠.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몰락하고 엄청난 충격을 겪을 때 그때 조용히 자산을 취득한다는 거죠. 부자들이 왜 이렇게 지난 시간 동안 현금 마련에 혈안이었겠습니까? 뭐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그들은 보는 거죠. M&A도 많아지겠죠. M&A도. 뭐 최근에 뭐 IPO 해가지고 뭐 K뱅크나 저기 마켓컬리나 되게 자금을 많이 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? 반대죠.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4조까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1조로 쪼그라들었답니다. IPO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? 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?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. 뭐 여기저기 언론 뉴스들을 보면 안 좋은 얘기들이 가득 차 있죠. 왜겠습니까?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터뜨리는 거죠. 미리 보여주는 거죠.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한국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친다라고 봐야 됩니다. 한국만 그렇습니까? 아니죠. 저기 유럽에 있는 영국도 지금 경제가 매우 불안하죠. 뭐 총리가 제일 빨리 뭐 내려오는 일도 벌어졌죠. 뭐 이러다 보면 한국도 그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적도 해봅니다. 지금 언론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? 여야 싸우는 얘기밖에 안 보이죠.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런 부동산 시장 뉴스, 주식시장 뉴스, 각종 좀 암울한 얘기들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. 근데 확실한 건 뭐냐? 이러한 상황들이 몇 년 지속된다라는 거고 그 몇 년이 지속되면 바닥에 또 바닥을 찍을 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아예 움츠려들어서 부동산과 주식에 관심을 꺼버린다라는 거죠. 근데 그 관심을 꺼버리는 그 시기 때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? 원하는 자산을 갖기 위해서 조금씩 탐욕과 욕심과 욕망을 가져야겠죠. 물론 그냥 욕심 부리고 그냥 탐욕 부리면 큰일 나겠죠.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돈을 모으고 자금을 마련하고 또 공부를 하고 둘러보면서 파악을 해둬야겠죠. 그래야지만이 그 시기 때 원하는 자산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저렇게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,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뉴스는 매일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매일같이. 뭐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거래 절벽은 심해지는 거고 집값은 또 더욱더 내려갈 걸로 봐야 되는 거죠.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
이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내릴까요? 언론에서는 그렇게 내년 하반기부터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. 안 믿깁니다. 미국의 물가가 그러면 내년 하반기가 되면 눈에 보이게 쭉쭉쭉 떨어진다? 글쎄요.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리고 미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면 뭐 다른 나라들의 숨통이 트이겠죠. 근데 미국이 바라는 건 다른 나라들이 숨통 트여하고 한숨 돌리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구제금융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IMF로 가서 손 내밀고 굽신거리고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IMF의 요구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금융시장을 더 개방하고 더 많은 요구들을 감당하기를 바랄 뿐입니다. 뭐다? 미국이 원하는 세상을 좀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강탈러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거고 금리를 미국의 고금리를 한동안은 고수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뭐 그러면 한국은 더 미치는 거죠.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. 지금이 10월이잖아요. 내년 11월 되면 또 미국의 FOMC가 금리를 0.75% 올린다라고 하면 그냥 내년 11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%가 됩니다. 미국의 기준금리 4%. 뭐 채권시장 요동치겠죠. 한국도 마찬가지고. 한국 또한 10월 12일 날 금리를 3.0을 만들었잖아요. 뭐 그로 인한 0.5% 인상분이 또 이제 반영이 계속되겠죠. 미국은 미국대로 저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거고 한국은 한국대로 또 금리를 0.5%또 올려서 3.5를 또 만들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이러한 상황에 집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.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은 가짜 가격, 호가, 담합, 자전거래, 사기가 속출했기 때문에 가격이 가짜였다라는 겁니다. 어쩌면 마포구 연미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8억에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 8억의 가격이 어쩌면 실제 거래 가격이다 라는 거죠. 앞으로 저 8억에 판 것도 가장 높은 가격에 판 거다 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.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마포구 연미동의 아파트 8억이 아니라 7억 5천에 팔리고 7억에 팔리고 6억, 5억에 팔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분명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그렇게 미친듯이 오른다, 영원히 오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영원히 오르는 거 없다라는 거죠. 영원히 올라가기만 하는 건 없다. 오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내려가고 좋아지면 어느 시점이 되면 나빠진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네 삶이 참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